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치사와 접속사로 쓰이는 for라는 단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치사라고만 알고 있는 단어들이 대부분은 접속사나 부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for 같은 경우는 전치사이면서 부사의 접속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부사는 아니고 접속사나 전치사 쓰이는 경우고 우리가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전치사는 뜻이 항상 어, 형용사와 부사 두 가지로 쓸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또 다른 게 알아둬야 되는 게 의미가 뜻은 위치나 방향을 주로 의미한다는 거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전치사는 의미는 형용사와 부사 두 가지로 쓰이고 그리고 전치사이면서도 접속사나 같은 거죠. 부사랑 같은 얘기죠. 네. 전치사가 형용사를 부사로 쓴다는 거니까. 그래서 접속사 전치사는 형용사, 부사의 뜻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for가 마찬가지입니다. 접속사와 부사로 쓰이는 경우고 뜻은 위치와 방향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for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부터 대표적인 의미부터 알아둬야 돼요. for는 앞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간다. 어디로 나아가느냐. 그래서 첫 번째 어디로라는 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로 가는데 왜 가는 거니? 왜 여기로 가는 거니? 다른 방향도 많은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왜 여기로 가는 거니? 그래서 왜 이유나 원인을 표현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데 그러면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로 가는데 얼마나 가야 되는 거니? 그래서 시간에도 쓸 수 있고요. 거리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자 여기를 가는데 가면 도대체 뭐가 있는 거니? 가면 뭐가 있니? 가면 대상이 있다는 거죠. 여기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얼마나 가면 거기에 뭐가 있을 거야? 대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가 여기를 가는데 대가를 대가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얼마 주면 갈게. 뭐 주면 나한테 뭐 해주면 갈게라는 대가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 뜻은 다른 사람들은 여기로 가지만 나는 여기로 갈 거야. 여기로 가는 사람들하고 나는 같이 갈 거야. 그래서 찬성한다. 한다는 뜻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예문을 한 번씩 들면서 예문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for가 어디로 간다. 그래서 어디로라는 게 첫 번째 뜻이겠죠. 그러면 for home, 집으로라는 뜻이 될 거고요. for 서울, 그러면 서울 방향으로 서울로라는 뜻이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로 가긴 가는데 집으로 가긴 가는데 왜 가는 거니? 라고 하면 그래서 이유나 원인을 설명할 때도 for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실을 뭘로 쓸 겁니까? 그러면 나는 지하실을 for storage, 창고로 쓸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뜻으로요. 이 스위치는 왜 있는 겁니까? 그 스위치는 for turning the machine off. 그 스위치는 그 기계를 끄는 목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for lack of food, 음식이 부족해서요 라고 이유나 원인을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으로는 당신이 거기 왜 가는 겁니까? 그러면 for I had promised. 내가 이미 had promised, 내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왜 벌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for arriving so late, 아주 늦게 도착하는 것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라고도 쓸 수 있고요. 엄마가 갑자기 뭔가를 사오셨어요. 뭐 케이크를 사오셨어요. 그 엄마 그 케이크 왜 사오신 거예요? 그러면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 때문에 내가 산 거지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for가 어디로 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라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로 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유나 원인을 설명할 때도 for를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얼마나 가야 됩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데 얼마나 가야 됩니까? 시간과 거리 다 쓸 수 있고요. 그러면 for 20 minutes,
20분 동안 걸어야 됩니다. 운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라는 말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운전을 해가야 되는데 for 20 kilometers 그럼 20km 거리를 운전해 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거리가 얼마나 라를 표현할 때도 for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어디로 이렇게 가면 거기에 누가 있을 겁니까? 대상이죠. 나는 행복해. 너만 보면 내가 행복하다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안 됐니? 네 상황을 들으니까 너를 보니까 이렇게 안 됐니?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Happy for you, sorry for you 그랬나요?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는 대상이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기다린다가 아니라 기다린 대상이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기다린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샀는데 케이크를 샀는데 똑같이 엄마가 또 케이크를 또 사왔습니다. 근데 그 케이크는 너를 줄 겁니다. A cake for you 그러면 너를 줄 케이크겠죠. 네, 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알아볼 표현은 대가라는 표현인데요. 그냥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얼만큼 이 방향으로 이만큼 오래 갈 건데 왜 가느냐? 거기 가면 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가느냐? 대가를 말하는 거죠. 그 대가를 어떻게 쓸 거냐면 sold my car for $400 그러면은 내 차를 팔았는데 400불이라는 대가를 내가 받고 팔았어. 아니면 how much did you ask for your car? 얼마나 많은 돈을 네가 물어봤니? 요청을 했니? 네 차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네. 근데 마지막으로는 찬성이라는 뜻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지만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찬성이야. 그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찬성이라는 표시로 한번 해보면 they are 그들은 for 찬성입니다. 어디에 찬성이냐면 women's equal right 여성들의 동등한 권리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voted 투표했습니다. 찬성을 해서요. for the 그 제안에 찬성해서 투표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for는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뜻인데 그래서 여기 저기 어디로 나가느냐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왜 가느냐 그래서 이유나 원인을 설명할 때도 for를 쓸 수 있고요. 이 방향으로 얼마나 가야 되느냐 시간과 거리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얼마나 가고 나면 거기 뭐가 있느냐 대상이 뭐냐 그래서 대상이 어떤 대상 내가 행복한 대상은 누구냐 내가 미안해하는 대상은 누구냐 이 케이크를 사왔는데 그 케이크는 누구를 줄 거냐 할 때 대상을 설명할 때도 for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얼마를 가는데 내가 대가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라는 뜻도 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로 가지만 나는 여기로 갈 거야. 여기로 가는데 찬성이야 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를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이런 기본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하고 예문들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